예, 그런데 이번 한미 공동성명 가운데에는 중국이 매우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컸지만 이를 두고 중국의 반응이 꽤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이 중국에 들러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자체 내용보다도 이 얘기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 좀 뒷말이 많았거든요. 여당의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일부 참모 수행원들이 중국에 들러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여러 비판, 속국이냐 중국의 첩자인가라는 비판이 있자 이 글을 지웠습니다. 사실 저런 글을 올리시는 건 너무나 부적절하죠. 사실 외교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바로 중국한테 다른 얘기를 한다. 미국하고 지금 공동 성명서가 나온 상태에서 중국한테 바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각각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는 거는 좀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니까 중국몽을 함께 할 것.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 중국몽에 대해서 중국몽을 함께 한다는 데 대해서 이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5일이죠. 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노영민 주중 대사,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 실장까지 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신임장 제정할 때 방명록에 만절필동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말 뜻입니까? 이게 황하는 10,000번을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라고 해서 각 제후 국가들이 중국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선조가 명나라 원군한테 고맙다고 조종함에다가 이거 만절필동 이렇게 붓글씨로 새겨놨어요. 그게 우리의 오역의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쓰셨을 리가 없고, 모르고 쓰셨다면 너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알고 쓰셨다면 이 말을 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노영민 대사가 나중에 실장까지 되고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소병훈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아까 조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대만 해역까지 중국의 급소까지 공동 성명서에 넣고 오는데 여당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노영민 대사의 만절필동과 같은 괴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궤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를 받지 않게 소병문 의원이 이 외교 성과도 훼손하는 거잖아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삭제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꽤 역풍이 좀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들러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건 국제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고 어떤 외교적인 자세로 봤을 때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런 논란이 예를 들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충분히 설명해야 되나, 미국이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게 원래 외교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게 특정에게 완전히 밀착돼서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반대급부로 상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는 중국하고 여전히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기업이 입었던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 이제 이른바 줄 듯 안 줄 듯 서로 긴장 관계를 팽팽히 가져가는 게 외교의 기본이고요. 그 외교의 기본으로 우리가 중국과 때로는 밀착한 듯한 느낌을 보이면서 다시 또 미국하고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게 외교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하고 한두 발짝 앞서갔다면 다시 또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중국과 또 얻을 걸 얻고 받을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성숙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과 형식 측면을 분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가 너무 우클릭했다고 걱정이 될 거예요. 아, 미국 쪽으로 너무 그렇죠. 쏠렸다. 너무 쏠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한 건데 형식적으로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신 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국에 가서 설명하는 형식은요, 마치 중국이 종주국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미 이런 외교 분야의 협력은요, 대사관을 통해서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필요한 협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미국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중국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는 예. 마치 중국이 한국 외교의 종주국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생각은 좀 다르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해리스 부통령 관련입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s here. 저 손을 닦는 행위에 대해서 무례한 건 아니냐, 혹은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여러 가지 또 미국 언론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미 정상회담 현장에서 뒷말이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First question I'm told is Mary Alice Parker, ABC.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it. 예, 우리 여성 기자 저런 손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화면이 멈췄던 건 아니고요. 저 현장이 저렇게 고요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이 발언,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 없나요? 이 발언이 여러 뒷말이 나왔는데 좀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동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모든 기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풀 기자라고 그러죠.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실 대통령 수행했던 기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게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쪽 기자들, 우리는 우리 쪽 기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동회견을 할 때 질문 숫자가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회사 기자가 질문한다는 게 다 내정이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자, 누구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이제 이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6명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기자들이 6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업무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자회견에 이제 좀 이게 바로 동시통역으로 되니까 예. 영어를 잘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내용을 이걸 이제 기록을 해서 기사를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이제 몇몇 기자가 했고 예. 또 내부에 또 스케치 기사도 써야 되는 기사가 있고요. 아하. 또 질문하는 그 맡은 기자들은 역할을 하는 3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실제로 이제 이 영어로 잘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 영자 기자 같은 여성 기자가 두 명이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남자 기자들은 대통령이 자꾸 여성 기자 이야기를 하니까 예. 지금 이 여성 기자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질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지금 공백 상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빚어진 문제인데, 저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기자들도 이야기 나왔지만, 아니 왜 여성 기자, 남자 기자 이렇게 구분하지? 라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자면 기자인데. 그렇죠. 예.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는 기자입니다. 여기자가 따로 있고 남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별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여성 기자가 질문하니까 우리도 여성 기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을 배려하는 저는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미국 쪽에서 기자들도 이게 좀 우아하다. 왜 갑자기 여성 기자를 그도 여성을 한국에는 여성 기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라는 것들이 참 상당히 좀 의아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 박사님, 앞서 전문가시니까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던 해리스 부통령이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모양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도했다면 연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또는
정상회담 하다 보면요, 조명도 있고 해서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돼요. 아하. 대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지금 벌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상당히 강력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따라서 그 후폭풍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뉴스탑10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 손익 계산서를 한번 만나봤습니다.